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에바에, 에바에. 이런 말 있죠, 에바에. 에바에. 애마다 다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다르다. 그래서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아이마다 장점도 다르고 약점도 다르고 사고 성향도 다르고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물려받은 DNA도 다르고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면 또 물려받은 DNA 다르고 타고난 능력도 다르고 성취성도 다르고 엉덩이 무게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달라. 물론 생긴 것도 다르고 그렇죠. 환경과 구조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 다른 상황에서 사실은 동일한 진단을 낼 수는 없죠. 그래서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들 사실 본 적 없고 여태까지 뭐 수학 정밀 진단을 토대로 엠스캔까지 쭉 이어오면서 정말 이 두 친구는 비슷하구나. 뭐 간혹 있긴 있었어도 사실 뭐 쌍둥이가 와도 사실 다르니까요. 그렇게 에바인 상황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인정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마다 다 다른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한 명씩 그 아이의 특징에 따라서 지도나 뭐 관찰이나 뭐 이런 건 사실적으로 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니까 어떤 우선 우리가 집단 교육 체제를 쓰고 있긴 한데 그렇죠. 학원도 그렇고 뭐 학원뿐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 대부분의 뭐 교육 현장들이 대부분 이렇게 집단 교육 체제를 쓰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 집단 교육 체제에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우리 주니어들을 키우는 우리 입장에서 이 동의순서 진도 방법 등 결국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 우연히 이 같은 방식과 딱 맞는 아이들만 성장이 되더라.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선생님한테 배워갖고 우리 아이는 성적이 안 나오고 다른 아이는 성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물론 우리 아이 공부 안 한 거에 돌릴 수도 있으나 열심히 했다면 뭔가 방법의 조화로움이 우리 아이 것이 아닐 수 있고 아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학원들이 슬로건으로 거는 뭐 전교 1등을 했네 뭐 서울대 애들을 보냈네 누구는 뭐 의대 안 보내봤어 서울대 애들 저도 많이 보내봤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학원과 선생이 잘해서도 있으나 있겠으나 그 부분보다는 이제 케미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좀 크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약점을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이 결국 답인데 그런 학습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내용이 이렇게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에 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학습 체제나 구조가 나랑 잘 맞아. 그러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받는 것이죠. 뭐 그래서 또 다녀봐야 아는 거고 아이가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이 사실은 어떤 학원 선택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다르는 게 구분이 되냐? 자, 우선은 수학 실력과 시험 실력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눠봤고요. 수학 실력 중에서 제가 뭐 아이들을 상담하거나 지도하면서 좀 알게 된 것들 좀 이렇게 나눠봤어요. 뭐 개념이어 능력, 풀이과정, 암산 능력, 연산 능력, 해석 능력, 경우연수 능력, 이산 능력이죠. 좀 직관적으로 썼습니다. 간극, 발상, 사고성향, 심화 빌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요. 아이들마다. 뭔가 내용이 두꺼움이 느껴지죠. 네, 달라요. 시험 실력적으로 가도요. 그것만 해도 벌써 타임 어택, 정확도, 메타, 멘탈 등등. 여기서 뭐 얘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한번 찍어보세요. 자, 우리 애는 이게 문제네, 이게 문제네, 우리 애는 이게 문제네. 이건 잘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모르는 게 많을수록 아이 수학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야. 공격! 공격. 모르는 게 많을수록, 우리 아이의 수학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야. 혹은,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한 단점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시는 걸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좀 나눠갖고, 아이들마다 구분을 짓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구조, 이런 것들이 되는 게, 말 그대로 맞춤형 개인화 개별화 수학 학습법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원들 뭐 교습소 뭐 이렇게 보면요 개별 맞춤식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장난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적어도 분석을 해놓고 요거 다 맞춰줄 수 있으면 개별 맞춤식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맞는 거라고. 뭘 맞춰줄 건지 얘기를 정확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잡으니까 어머님들도 지금 뭐 방송 보시면서 우리 애는 발상이 안 좋아 이거 뭐 기하 발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간격은 보통이었고, 뭐 개념이에는 곧잘 하는 것 같아. 뭐 습득력은 그냥 보통, 뭐 풀이 과정 쓰는 거, 뭐 어릴 때 내가 엄청 갈고 갖고 잘 바꿔놨어. 뭐 암산 능력, 안 좋은 것 같고, 연상 능력, 실수 많이 해. 뭐 해석 능력, 이건 모르겠는데? 교묘수 능력, 이건 안 시켜봤는데? 사고 성향, 나 모르겠는데? 시바 빌드업, 이거는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잘 안 하던데? 시험 실력, 타임어택 안 좋고, 정확도는 좋아. 뭐 메타? 괜찮은 것 같은데? 멘탈? 유리야. 뭐 이런 식으로, 예, 딱 대입을 해 놓으실 수가 있죠.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네, 항목마다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라이브에서, 제가 이제 좀 한동안 겨울 동안 라이브를 쉬고, 다시 라이브를 하면서, 많은 고급 정보들이 다시 나가고 있죠. 네, 많은 고급 정보들이. 예. 퀄리티를 놀려서 올려서 변방 유튜버답게 퀄리티를 쭉 올려갖고 네 우리 몇 안 되는 거 아니죠. 엄청 많은데 5천 명의 구독자님들께 최상의 수학학습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골고루가 되겠죠. 골고루 네, 이렇게 됩니다. 골고루.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마다 뭔가 다 다른데 일률적인 학습 커리큘럼을 짜니까 어떤 누구는 지치고요. 해도 안 되는 거지. 내 단점은 이건데 뭔데 자꾸 그 다른 쪽에 좀 치중된 교육 시스템이야. 뭐 안 되는 거죠. 맡기고 뭐 심한 빌드 맡길 수도 있고 간극이나 발상에 따라서 정해지지가 않고 능력이 안 좋은데 뭐 좀 능력을 좀 과대평가한 프로그램에 들어갔거나 이러면 그렇고요. 정체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사실 간극이 엄청 큰데 작은 간격 혹은 나는 개념 이해가 너무 빠른데 개념 이해를 엄청 천천히 한다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요소로 인해서 결국 피해보는 건 우리 아이들. 뭐 공부는요 항상 향상성을 갖고 하는 거고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뭔가 좀 이렇게 사회성도 있고 단체전도 있다 보니 남도 배려해야 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부수적인 것 저는 원래 이제 사회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사도 잘해야 되고 예의도 발라야 되고 인간의 근원은 효야 이렇게 효도 안 해. 그럼 너 나쁜 이 중이어야 엄마한테 똑바로 해. 제가 수업하면서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 건 있잖아. 세수를 딱 하고 있잖아. 손을 씻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절을 해. 이런 분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빼고요. 사회적인 부분들 빼고 실제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는 학습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좀 공부, 뭐 수학보다 아니라 다른 공부더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과연 나의 실력이 향상했냐? 내가 어제보다는 좀 나은 수학 실력을 갖게 되었냐?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어머님들이 항상 이렇게 좀 우리 겸손하죠. 레스프 구독자님들은 특히 너무 겸손하죠. 우리 애는 다 못해요. 다 못해요. 원장님 우리 애는 다 못해요. 해맑으셔. 없고요. 그러네. 그러네 없고요. 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미리 서두에 깔고 싶은 얘기는 이 학습이라는 거는 교육이라는 건 좀 달라요. 장점을 부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은 단점을 보완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제가 이게 수학 교육을 오래 해보니까 단점을 보완하는 게 우선이더라. 이렇게 나눠진 상황에서는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 단점이 해결돼야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점 보완에 의한 어떤 구조. 그래서 제가 이제 MC캔처럼 컨설팅을 해도요. 항상 이게 단점 보완에 좀 치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기분이 안 좋아. 왜냐면 단점을 먼저 얘기하면 그냥 기분 안 좋잖아. 나도 이거 칭찬을 해주면서 장점을 얘기해줘야 기분이 좋은데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치명상입니다. 치명상. 네. 자, 그래서 뭐 뼈 때린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자가 진단을 좀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좀 갑니다. 자, 수학 실력 부분부터 걷을게요. 여기 수학 실력과 시험 실력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뒤에는 메시프에서 구현한 그래서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그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수학 실력 처음에 이제 개념 이해 부분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한 15%에서 20% 정도 아이들이 해당됩니다. 개념 이해 문제가 발생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중등은 뭐 10에서 25%라고 하지만 고등은 사실은 한 번 정도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 성실한 아이들일수록 개념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풀고 이러기 위해서 그럴 때는 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위험한다. 위험한 어떤 위험한 선택이 되고 그래서 또 효과가 굉장히 엄청난 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니까 개념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 수업이 아닌 두 번, 세 번, 2, 3회가 가능하면 좀 좋겠지 않냐. 그래서 사실 개념이에서 굉장히 좀 취약성을 보이는 친구들은 여기 이제 1회라는 건 한번 배우는 거고요. 2회라는 건 본인이 리뷰하는 거고 3회라는 건 본인이 주주주 떠드는 거고 이래도 되고요. 아니면 1회 듣고도 잘 모르겠으면 2회도 좀 또 들어보고 3회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차곡차곡 자기가 모르겠는 개념, 이해 안 되는 연결고리 등을 체크하면서 확실하게 좀 인지하는. 수학은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대로 그대로 인지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습득력이 약한 친구들은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개념이 이해가 됐는데 한마디로 쌤비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예, 개념은 이해됐지만 유형은 잘 안 풀리는 경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습득력에 문제가 있다. 습득력이 약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유형을 익혀가는 속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성격이랑도 사실 좀 있어요. 있긴. 그게 뭐냐면 새로운 것을 잘 못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환경에 가서 잘 적응을 못하거나 이런 성격인 애들 중에도 이런 성격인 애들이 이런 습득력이 좀 약한 경우가 좀 있어요. 한마디로 두뇌가 말랑말랑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말랑말랑하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단점처럼 보여질 수는 있고 이 단점이 보여지는 경우 부모님들 같은 경우 이 단점이 보여지는 아이들 부모님 같은 경우 잘 모르시고 얘는 수학은 잘 안 되나 봐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습득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지레짐작하다가 습득력이 안 좋으니까 너는 좀 안 되는구나. 그렇고 특히 유형을 익혀가는 속도가 늦어서 습득력이 낮아서 유형이 익혀가는 속도가 늦은 경우 요 유형을 익혀가는 방법에 대한 강구책을 빨리 방법론으로 수업 공부 방법론으로 해결해 주시면 사실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냥 방치되다가 학년 올라가고 그럼 진도 제대로 못 나가고 막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겨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풀이 과정 부분인데 이것도 좀 사실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학을 문제 푸는 과목이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려면 이제 풀이 과정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머니들 질문 진짜 많이 하셨는데 요즘 좀 안 하시더라고요. 풀이 과정은 습관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머리로 푸냐 손으로 푸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마다 이 머리로 푸는 양과 손으로 푸는 양의 비율이 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밸런스는 최종적으로 입시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풀 수 있는 건 다 머리로 풀고요. 머리로 안 되는 것만 손으로 써서 풀고 가장 핵심적인 중요식만 손으로 써놓고 요 두 가지를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풀이가 길고 풀이가 정확하고 풀이가 해설집처럼 깔끔하다고 올바른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모습이고요. 근데 초등학교 4, 5학년 이전,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1차적으로 머리가 트이기 전 시점.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아주 체계적으로 쓰게 하는 연습이 좋아요. 근데 왜냐면 그때 체계적으로 쓰는 거는 아이의 논리성, 수학적인 어떤 감각들, 수학적인 어떤 사고 방향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정말 차곡차곡 쓰는 게 좋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난 이유라든가 이럴 때는 계속 그렇게 쓰면은 수학 때 망합니다. 수학. 그래서 어릴 때의 어떤 버전이 있는 것이고 아시죠? 해설지처럼 쓰는 그 과정. 그게 이제 초사, 초6 뭐 이럴 때까지는 아이에 따라서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더 자라나면 그런 방식보다는 정말 머리로 푸는데 손이 보조 역할을 하는 이런 구조로 밸런스를 맞춰서 바꿔야 여러 가지 입시 수학에서 손을 안 보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습관을 꼭 잡아야 되겠고요. 습관을 잡는 건 사실은 훈련이죠.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 뭐 이런 것들이 다 잡아질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암산 능력 좀 보겠습니다. 근데 암산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산이 좋은 친구들은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암산을 못하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 아이한테 암산을 강요하나요? 뭐 어떠시나요? 이건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 어때요?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 키우실 때 제일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 예, 이거 착오가 많아요. 그 위에 풀이 과정을 쓰라는 건 논리의 흐름을 쓰라는 거지, 뭐 계산 연산 방식을 다 쓰라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암산 능력이 상당히 타고난 능력이에요, 이거. 예, 암산을 이게 타고난 능력인데, 아이가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이래요. 암산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암산 능력이 좋은데 서둘러요. 이러면 좀 실수가 많이 나오고, 암산 능력이 좋아요. 근데 좀 차곡차곡 암산을 하게 해요. 천천히.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럼 또 굉장히 정확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암산 능력에도 어느 정도 아이에 대한 관찰과 시간 스피드 조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암산이 되는 애들은 대부분 성격이 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격이 급한 것처럼 후다닥 풀려는 경향이 강해서 들쑥날쑥해서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약간 조금 시간을 더 주면서 좀 천천히 풀어봐. 혹은 약간 좀 시간적 여유를 더 준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암산 능력을 이용한, 쓰지 않고 암산 능력을 이용한 이 기본적인 연산을 암산으로 하는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저처럼 고도의 수학 문제풀이 훈련을 한 사람은 당연히 암산을 잘하겠죠. 보통 사람에 비해서. 하지만 저도 암산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암산 능력이 좋은 것도 요것도 타고난 능력이니까 그렇고. 근데 어느 정도의 암산이 필요하죠. 왜냐면 암산을 잘해야 뭐 해야 된다? 스피드의 이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암산이 필요한데, 대부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서둘러서 암산하지 않도록 이렇게 아이에 대한 스피드 조율이 좀 필요한, 예, 상황입니다. 네, 당연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연산 능력이 있거든요. 암산 능력과 연산 능력 풀이 과정 이게 다 다르죠. 연산 능력은 뭐냐면 실제로 정확하게 연산을 하는 능력인데, 이 연산은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연산엔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연산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99 곱하기 100을 해. 그러면은 그걸 99 곱하기 100은 너무 쉽구나. 예를 들어서 예. 어쨌든 그런 연산을 할 때 뭔가 수의 변형이라든가 이런 거 딱 옵션을 넣어갖고 딱 계산하면 암산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그 변형하는 과정을 연산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훈련으로 극복을 해야죠. 그냥 고지고대로 푸는 애들이 있고, 예, 약간 식을 잘 개조하거나 변형해서 연산을 편하게 만들어서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연산 능력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구몬이나 뭐 그런 것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암산에 좀 치중을 돼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아니고요. 자, 그런 연산책들은 말 그대로 연산 능력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연산 능력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앞으로 수천 개, 수만 개를 풀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면서 보통 자연 극복이 많이 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능력이거든요. 이 해석 능력은 보통 수학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그냥 어머님들 쉽게 이해하시기 좋게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이게 전문가가 와서 또 찝지 마요. 어머님들을 위한 설명 구조. 그 한마디로 좌표를 잘 잡냐? 그러니까 해석기를 쓰는 거니까 좌표를 잘 잡냐? 혹은 뭐 대수에서 문제의 의미나 뜻을 파악해서 푸냐? 뭐 등등의 이런 수학적 해석 능력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방정식과 함수의 어떤 관계, 그래프적 관점과 시계 관점을 넘나들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이거는 학습 상황으로 구분을 해야 되냐, 능력으로 구분을 해야 되냐, 뭐 이건 얘기를 좀 하는데,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개인화 개별화 수학 학습법이니까 어차피 이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이것도 고등학교 입시 수학을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2부에서 따로 따라서 오늘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수 직지함수,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이 또한 좀 따로 챙겨야 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경우해수 능력, 이산 능력인데요. 머리를 타죠. 확실히 머리를 타죠. 경로를 따라가고 경우의 수를 분류를 하고 이게 좀 머리를 타는데,
머리가 안 좋아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듯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 그러니까 뭐 순연을 써서도 해보고 조합을 써서도 해보고 중복을 써서도 해보고 중복 제거 방식으로도 풀어보고 뭐 고정 방식으로도 풀어보고 여러 가지 패러다임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한 후에 그래서 왜 틀렸는지를 꼭 알아보고 나 더 셌구나 덜 셌구나 그런 시행착오들을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겪다 보면 분류가 완벽해지고 분류가 완벽해지면 경우에서는 힘을 확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교육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극인데요. 이거야말로 진짜 타고나는 거죠. 이거는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극복하는 게 아니고 파악을 해서요. 아이의 간극에 따라서 심화 진도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화 진도를 알 때, 심화 빌드업을 해줄 때 우리 아이의 간극에 따라서 심화 빌드업 구조의 시작점, 어디서부터 빌드업 하면 돼? 이걸 알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간극이 우리 국어사전에 등재되는 그날까지 이렇게 등재돼야 돼요. 수학 유형 공부 후에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정도. 정도. 와. 그 용인. 이게 용인 월드명도 나오고 딱 해서 메스프 수학 연구소 참조. 이게 국어사전에 실려요. 자, 많이들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간극. 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상인데요. 보통 이런 용어는 이제 평면기와 공간기에서 쓰는 용어인데, 간극이랑은 좀 다르죠. 간극은 진도 설계, 심화 진도 설계에 대한, 대수적인 심화 진도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발상은 도형에 대한 감각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저걸 이제 발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도형을 딱 보면, 요렇게 보조선 그면 되겠네. 여기서 요각 재면 되겠네. 여기서 여기가 이게 같겠네.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등변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 도형을 보고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거꾸로 발상은 유형심화가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성적권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대수는 해도 뭐 크게 돌발 상황이 없죠. 기하 같은 수업들은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다.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이 개별과 뭐 개인화에 최적화된 수업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은 이제 기하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유형 심화 진도 설계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상이 좋은 친구들은 사실은 기하도 후루룩 짭짭 이렇게 가면 되고요. 발상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대수와 같은 똑같은 빌드업 구조를 밟아야겠으나 어쨌든 이런 개인차가 있으니 그것도 좀 판단을 하셔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사고 성향이 있어요. 사고 성향. 사고 성향 발산형이냐 수렴형이냐. 이것도 얘기하면 진짜 긴데요. 엄청 길죠. 이거 뭐 지금부터 다 좁고 이 얘기하면은 내일을 맞을 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산형이냐 수렴형이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발산형은 뭐 수렴형 이런 친구들 이게 발산형이나 수렴형이고, 빅피처는 이제 큰 구조적인 접근을 하는 친구들.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는 뭐 개념 이해나 습득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 열심히 안 풀고 뭐 이런 친구들이고요. 결국 디테일한 친구들은 꼼꼼해요. 꼼꼼하고 문제 푸는 거에도 최적화가 좀 돼 있고 뭐 이러면서 수학적인 요소에는 또 맞는 것 같으나 또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이러면 꽉 막혀갖고 여태까지 장단점이 있는 방식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고 성향으로 제가 얻은 최종적인 소스는 학습법, 공부법이 좀 설계되는데 이런 어떤 이 성향으로 옛날에 기억나시죠? 레스프 라이브가 지금 136번째인데요. 7번째인가, 6번째인가, 8번째인가, 거기에 한 2편 있어요. 이 사고 성향에 관한 얘기. 그 뒤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죠. 디스쿨 검색해 보시면 제가 2019년인가, 20년인가? 19년, 18년? 뭐, 그 정도의 디스쿨에 인터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 발산수렴 디테일을 4분기로 나눠서 아이들의 성향 분석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고 성향별로 해서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을 설계한다. 그러니까 학습법 설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얘기했으나 이게 이제 구조가 되니까 얘도 좀 잘 따라오시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복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라이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냥 뭐 내려놓지는 않았으니까,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심화 빌드업. 심화 빌드업 능력도 능력이에요. 아이들마다 양치기의 양이 달라도 된다. 이게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의 효율성이 중요하니까 무조건 냅다기 양치기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가끔 로컬 학원 중에서 뭐 미친 양치기 학원도 있죠, 수학을. 내가 볼 때 영어를 단어를 왕창 외우는 게 하는 거랑, 그건 이제 어휘력이 증가하는 거니까, 단어를 이제 하는 거랑, 수학은 문제를 왕창 풀게 하는 거랑, 이게 사실 좀 다르거든요, 효과가.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왕창 풀게 해서 문제를 집중하거나 문제를 왕창 풀면서 되는데, 시간의 효율성인 부분에 의해서는 수학의 문제를 너무 왕창 풀게 하는 건 너무 극악의 시간 낭비 아니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애들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대인화 전략으로 시간의 효율성 굉장히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바빠요, 애들. 예, 저희 때처럼 안 널널해요. 바쁘니까.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오답 중요. 오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답이 사실 또 하나의 능력 같지만 사실 오답이 능력은 아니고 심화 빌드업을 할 때 있어서 이제 필수여서. 그러니까 오답 안 하면 성장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가 푼 문제를 풀이를 체화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한 요소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기하 해석 안 되면 함수 그래프도 힘든 게 보통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하가 해석이 안 된다는 거는 그 평면 기하, 그러니까 순수 기하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랑 그 2-2랑 여기 2-2가 그 대부분 순수 기하잖아요. 그 순수 평면 기하가 안 되는 거랑 도방이랑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그 순수 평면 기하의 능력과 그거는 발상에 관련된 문제이고 도형의 방정식의 문제는 해석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완전 달라요, 두 개가. 근데 도형의 방정식의 문제 중에 가끔씩 해석이 아니라 이제 발상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빌미 삼아서 막 겁을 주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개인화 개별화를 좀 원한다면, 어느 정도 적어도 원한다면, 뭐, 요 정도는 좀, 구분을 좀 하시면서, 학원, 뭐, 방문 상담 하시더라도, 좀, 상담의 좀 퀄리티를 높여봐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네, 그래서, 좀, 우리 아이한테 뭐가 약한지를 딱딱딱 체크하시고, 예, 좀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시험 실력 갑니다. 사실, 저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시험 실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해야 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시험 실력이라는 게 있는 걸 알았고 이 시험 실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나름 혼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 실력이라는 거 있다. 그럼 다들 웃어요. 그냥 뭐 그렇겠지. 그냥 잘 보는 애 못 보는 애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도 이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신경 안 쓰냐면 그냥 뭐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과정은 이 수학학습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이지 이건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이거를 퉁쳐서 하는 학원들의 전체적인 모습이 그냥 뭐 기출시험 보게 하는 거 정도. 기출시험을 시간 이 보게 하는 정도. 그거를 분석해 보는 경우.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예를 들어 성적을 내기 위한 상황이라면 이것도 하나의 실력으로 구분을 해놓는 거죠. 카테고리 자체를 상위로 올려서 수학 실력과 시험 실력을 대등한 관계로 놓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학 실력보다 시험 실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맞을 수 있는 못 맞으면. 그러면 이제 그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수학 실력 아무리 좋아도 시험 실력이 안 좋아서 망한 애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그건 다 그냥 학생 탓이에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늘. 그냥 뭐 뭔가 누가 솔루션도 안 내놨고 정리도 안 하니까 그냥 다 학생 탓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 많아갖고 애들만 불쌍해. 그래서 이게 좀 이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험 실력 제일 중요한 게 1번 타임 어택이에요. 타임 어택 뭐죠? 빠르게 푸는 훈련이에요. 빠르게 푸는 훈련. 우선 빨리 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빨리 풀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타임 어택에 관한 라이브 따로 할 건데 그때 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빠르게 푸는 훈련을 해라! 라고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하죠, 애들이? 못해요. 어떻게 해요? 어머님한테 내가 빨리 푸는 훈련 해보세요. 이러면 어머님들 할 수 있나? 네. 어떻게 할 건데요? 빨리 풀어야지! 빨리 풀어야지! 이렇게 한 두세 문제 풀다 보면 원래대로 돌아갈 건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야, 빨리 훈련해! 라고 말은 하지. 그래, 내가, 야, 훈련만 했잖아. 너 훈련 안 하고 너 아직도 느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시켜야지. 그죠? 이해되시죠? 맨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방향성은 있어. 알겠어. 애도. 선생님도 알겠어. 방법을 알아야지. 이런 답답함이 항상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 거의 불가하다.
그래서 느리던 아이를 빠르게 만들어 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요즘 MTA로 제가 굉장히 고무돼 있는 게 그게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신기한 거지. 어쨌든 그 전까지는 없더라. 진짜 거의 불가하더라. 그래서 느리는 넌 영어의 거북이다. 빠르면 다행이다. 이렇게 왔던 게 사실 현실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치기를 막 밀어 넣어갖고 체화량을 높여서 빨라지게 하는 게 이런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확도 중요하죠. 정확도가 떨어지면은 어머님들도 그 얘기 하시죠. 야, 시험 시간에 똑바로 정신 안 차려? 야, 너 집중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죠?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냥 정확하게 집중 안 하고 이제 똑바로 안 풀어. 근데 생각을 다 해보면 시험 시간에 집중 안 하면 이미 그냥 좀 아예 학업의 뜻이 없는 거야. 학업의 뜻이 있고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냥 욕심이 진짜 없어도 시험인데 집중은 했겠지. 근데 집중을 했음에도 실수가 나오는 거니까 서로 환장하는 거죠. 이유는 알겠어. 왜? 나도 원래 실수를 많이 하니까 집중을 안 해서 그래. 그래, 내 집중력이 안 좋은 거구나. 하지만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해결 방안이 없이 그냥 흘러 가는 거고, 난 그렇게 태어난 놈아. 난 그렇게 태어났구나. 그래, 그래. 너는 그래. 나만 실수하는 거 아니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소들로 막 정신없이 가는 거죠. 보자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정확도도 사람마다의 어떤 능력은 확실하다. 자, 그 다음에 메타 있죠, 메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수학 공부를 할 때의 메타는 이게 이래서 중요해요. 내가 모르는 문제를 자꾸 골라 푸는 습관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시험장에서는 이게 이제 중학교 시험까지는 메타가 발동되면 안 됩니다. 중학교 시험에 딱 보고 있는데, 나 이거 몰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다 알아야 돼요. 중학교 시험은 계속 메타 발동되면 안 되지만, 고등학교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학교 선생님도 다 맞으라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타가 발동을 해야죠. 이게 제일 어렵다. 난 이거 못. 그러니까 이거는 제끼라 문제구나. 내 능력에서 제껴야겠다. 그래서 내가 맞을 수 있는 거에서 최대 득점을 하는 게 오히려 좋기 때문에 메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인지가 좋아야 자기가 심화 빌드업을 할 때 자기 실력이 늘고 있음이 확실하게 인지돼요. 이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성장 능력이 되기 때문에 메타는 중요한데 메타가 좋고 나쁘고가 있어요. 아이들마다 있어요. 어른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훈련이 돼요. 개발이 돼요. 이거 어떻게 개발하냐? 방법이 있어요. 제가 레시프 라이브 샵1에서 얘기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뒤로는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실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지를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한 후에 알겠죠? 체크를 한 후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일치한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치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다 보면 점점점 맞아가요. 이거는 사실적으로 학습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공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훈련을 자꾸 시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학교 시험지는 좀 안 되고요. 고등학교 기출시험지 같은 거 풀 때 아이한테 야 문제 풀지 말고 한 3분간 풀 수 있는 문제랑 없는 문제를 우선 가려내봐. 이렇게 하면 풀 수 없는 문제만 뭐 X표 쳐봐, 별표 쳐봐 이런 식으로 가려낸 후에 실제 시험을 똑같이 보게 해요. 그래서 결과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을 자꾸 해주면 아이가 그 결과를 이제 일치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서 메타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특히 이제 그 어려운 문항들에 대한 메타인지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건 진짜 중요한 것이고 그게 성장하면은 수학적 메타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메타인지라는 게 사실은 엄청 포괄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수학 문항을 보고 내가 풀 수 있냐 없냐를 가르는 정도의 메타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협소하게 생각하셔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멘탈이 있어요. 멘탈. 멘탈이 약한 친구들 계속 이게 뭐 계속 말이 나오는 것인데 참 힘듭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그런 쪽 전문은 아니어서 하지만 뭐 성공 사례는 있죠. 반복적인 훈련, 똑같은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훈련. 시험을 실력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훈련의 뒷단에는 쌓여진 기초 체력이 있는 것이지. 그 기초 체력이 자기의 수학 실력이죠. 그 기초 체력을 그대로 발현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이런 방식이 있어. 멘탈을 아예 무시하고 시험을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있어요. 근데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 그래서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이런 거 미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적어도 뭐 앞에 시험 실력은 타이머부터 정확도 메타 멘탈만 구분하면 되고 뭐 시각 실력은 이렇게 뭐 아까 뭐 많은데 그걸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요청이 있으셔서 좀 정리를 좀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매스프 수학 연구소가 단순한 어떤 구조의 뭐 이런 방향성 없이 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화 개별화를 최대한 좀 온라인이니까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온라인 학습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 개인화 개별화 학습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아요. 온라인이. 왜냐면 시간을 짧게 가도 되고 그다음에 야간에도 할 수도 있고 무제한이고 그다음에 어머님이 옆에서 또 보실 수가 있고 아이도 뭐 이동 시간이 굳이 없으니까 뭐 이런 등등의 장점이 있어서 이 개인화 개발한 수학학습법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것들이 지금 만약에 어머님들이 이제 부족하다면 매스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매칭을 해봤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실 할까 말까 하다가 개념 이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번 회독이나 반복이 좋으니까 뭐 유형을 달리자에선 주저리 숙제 이런 걸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나 아이가 진짜 실제 이해됐다면 뭐 그런 거고 근데 이거는 뭐 많은 학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 영상 제공해주는 게 아마 서비스하는 입장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룰로 주저리를 만들어 놓는지 뭐 백지 노트를 적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개념 이해를 리뷰하게 하던 방식들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고 습득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있죠. 유형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토플, 일플, 금플 이런 문풀 수업들이 또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습득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진도 수업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유형 플러스, 중등 유형 플러스나 문풀 수업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프리 과정만큼은 확실하게 확고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심화를 달리자예요. 심달. 심화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최적화된 풀이법을 알려주는. 근데 이게 초사후 이전의 과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초사후 이후에, 즉 입시 수학적 관점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소식의 그 문제를 쓰게 하는 그 한글로 문제 쓰게 하는 그 방식은 요 이전 방식인 거예요. 그게 좀 차이점이 있다. 그거를 계속 유지해 가면 나중에 난리 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된 관점의 풀이 과정은 심화를 달리자가 있고 또 하나는 정규반이나 뭐 모든 웬만한 그 빌드업 반들 들어오시면은 풀이를 다 체크를 하는데 뭐 여기 심달처럼 줄여서 심달이라 하는데 이 심화를 달리자처럼 첨삭 구조가 디테일하게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풀이 과정은 아무래도 심달이 짱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보고요. 물론 심달의 효과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암산 능력은 요거는 이제 S스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 시험을 제가 지켜보는 거. 그래서 그걸 하면은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시간 밸런스 보정 가능하고요. 여기서 어머님들 잘 모르실 텐데 시험방이라는 히든 프로그램이 하나 사실 있거든요. 예. 수학방 말고 시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있어. 네. 요거는 신청을 하셔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필요한 아이들을 하는 건데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메타 인지라든가 여기 시험 실력 부분 있죠. 여기 시험 실력 부분. 요 부분을 강화 훈련하는 게 시험방이에요. 수학반은 요 부분이 아니고 수학 실력적인 부분을 빵꾸를 메꾸는 게 수학방이죠. 그래서 이철경 원장이 제가 직접 하는 1대1 수업 시험방 빵 계열 시험방 수학방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시험방은 비밀입니다. 비밀.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저 해주세요 한다고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야 되는 애들만 고등학생들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도 이제 스피드 조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한 방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산 능력은 크게 지금 뭐 대응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모든 프로그램들이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해석 능력의 우선 끝판왕 5월 런칭을 앞두고 있는 한수 원정대 그냥 딱 그거에 맞춰서 준비 중이고요. 경외해서 능력은 뭐 이거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스프 시작부터 1호 특강이라고 우대원 선생님이 열심히 3단계로 돌리고 있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나 필요한 시점 되면 올라타셔서
어떻게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등등을 하면 되는지를 잘 배우시면 될 것 같고, 간극 측정 이거는 진짜 그냥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엠스캔에 오시면 가장 좀 정확하게 간극 측정을 해드릴 수 있고, 아니면 뭐 제가 직접 좀 아이를 좀 오래 가르쳐 보면 당연히 아는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되고 있고, 발상 같은 경우는 발상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설계보다는 발상 능력을 높이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심달 시리즈, 심화를 달리자 시리즈 중에 도형을 달리자, 우리 박경민 부원장님이 열심히 해주고 계신 도형을 달리자가 있습니다. 중등 도형을 달리자. 이 발상은 중등 기하로 해야 돼요. 그 고등 기하로 발상을 높이는 과정은 기아 벡터에 저기 기아 쪽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공간 기하고 평면 기하 쪽은 이 도형을 달리자를 이용해 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사고 성향은 이 뭐 수정 있죠. 마찬가지로 M 스캔을 받아보시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어딘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알려드리는데, 좀 쉬운 방법은 어머님들이 직접 영상으로 제공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뭐 7, 8인가 그거? 네, 라이브. 그래서 우리 아이를 알고 수학학습하자인가? 뭐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2부로 찍혀져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화 빌드업에 대한 이 프로그램들은 많죠. 우선 심화 삼총사, 심기, 심달, 심돌, 아이들의 심화 빌드업에 필요한 요소들마다 해놨고, 끝판왕 지니어스 있고요. 그 다음에 문풀이라고 써놨는데, 금풀, 토플, 일풀 이런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다 어머니들 잘 모르셨겠지만 아이들의 개인화 개별을 위해서 어머님들의 의견을 주신 거를 반영해서 다 만든 이런 구조,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개인화 개별화에 대한 어떤 구조니까 좀 보시면서 하셔라. 그러니까 무조건 심화를 달리자를 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최저가 풀이가 제대로 됐다면 심화 빌드업을 해서 해야 되나? 아, 그치. 근데 심화 빌드업 수준도 넘어갔다? 아니다. 그럼 무조건 뭐 심기는 해야 됩니까? 구조적 해석이 잘 된다.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 MCK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로 충분히 아이 파악이 됐어. 그리고 뭔지 알겠어. 뭐가 문제점이 다 알겠어. 그럼 굳이 하실 필요 없겠다. 이게 되시죠? 근데 아이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 가르쳐 보면은 표현이 잘 되는 애가 있고 잘 알게 제가 잘 파악이 되니까 한 번만 딱 가르쳐도 아 얘는 뭐가 문제래. 근데 보통은 대여섯 번 가르쳐야 알겠는 애도 있고. 그래서 뭐 어머님들도 난이도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잘 파악이 될 수 있으면 굳이 뭐 받아야 되냐? 그냥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지 마세요. 왜냐면 원장님 저 MS캔 가야 돼요? 다 알겠는데요. 오지 마세요. 다른 얘기를 해보세요. 이 얘기인데 우리 애는 못 가게 이렇게 삐지기 없깁니다. 자, 시험 실력 관련 부분 프로그램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타임어택 관련 당연히 MTA가 있고요. 정말 고심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타임어택과 정확도에 대한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예,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대박이에요. 그냥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드디어 누군가 해냈다. 이게 좀 고무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전거가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시험 실력에 진짜 보석과 같은 존재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5월에 같이 런칭이 될 겁니다. 심화 타임어택이라고 나와요. 이건 좀 MTA는 시험지로 치면 1번부터 10번이잖아요. 심화 타임어택은 제일 어려운 문항들이죠. 이거 좀 다릅니다, 두 개. 근데 형식은 똑같아요. 10분에 10문제, 10분에 3문제. 저희 기획회의에서 최종적으로 3문제로 결정했습니다. 10분에 3문제. 근데 얘는 심화 문항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는 거고, MTA는 유형 문항을 1번부터 10번에 10분 만에 다 맞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화 타임 어때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뭐 MTA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STA로 지금 이름 지을까? 괜찮나? 한번 써볼까요? STA로 이름 지을까? 별론가? STA 뭐 예를 들어서 가칭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볼 거고, 이제 슬슬 웨스프 선연구소 라인업이 전부 다 거의 다 완성이 돼가죠. 네. 그래서 이제 정확도 뭐 타임어택 이 부분 나 느리다, 너무 설렁설렁 느리다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MT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메타 부분은 이거는 아까 얘기 드렸죠. 이미 앞에 설명하면서 기출문제를 갖고 초기에
아이가 분석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이제 뭐 프리전 분석이라고 뭐 이름을 굳이 지금 만들어서 붙이면 시험 전 분석해서 초기 분석 뭐 해서 분석을 꼭 해서 그 분석이 뭐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를 이렇게 걸러내고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는 습관 엄청 길러집니다. 많이 해보시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10장만 그렇게 풀어도 메타가 확 좋아집니다. 이거는 제가 뭐 그냥 막 이제 막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셔라. 예. 그래서 MPT 등이 많은 시험 등을 할 때 이런 써보시면 좋습니다. 시험 시간 이내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MPT 시작했으면 MPT 보다가 이건 못 풀어 체크 먼저 한 3번 하고 그리고 풀어도 그냥 푸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멘탈은 시험을 위한 기출이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얘기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험방이라는 히든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시험방을 하게 되면 훈련처럼 가서 시험을 볼 수 있어서 멘탈에 크게 작용하지 않나요. 이런 구조를 얘기 드리는 거고, 뭐, 기출이 지금 카페에 제공되고 있죠. 그 기출들을 통해서, 그래서 똑같이 어머님들도, 아이들 훈련을 좀 엄청 시키면 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온라인 수학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또 있지만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역 불균형이라든가 환경적 요소 때문에 충분히 수준 높은 수학을 교육을 받으면 잘할 아이들이 약간 불리해지는 이런 현상을 막고 이런 것도 하고 싶은 거고 온라인의 시대가 온다고 보고 온라인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한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런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세 번째 꼭지가 이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딱딱딱 주입시키고 대입시켜서 이런 개인화 전략을 그러니까 정말 1대1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건 또 동기부여 측면이나 경쟁심 측면이나 또 단점이 보이니 여러 가지 이런 컨텐츠나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는 구조를 좀 구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나가는 부산 연구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뭐 내용 괜찮았죠? 좀 정리가 되시죠 머릿속에. 자, 오늘 1부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